보면은 완판 서울 아파트의 반전 미계약이 쌓인다. 아, 이 재밌는 광고네요. 여기 완판 서울 아파트의 반전 미계약이 쌓인다 하고 광고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원래는 서울 아파트라 그러면 무조건 분양이 완판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내가 당첨이 됐는데 이 미계약이라는 건 당첨이 됐는데 네. 계약금을 안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기. 네. 그게 속출하고 있다 이런 건데 서울 강서구 조선일보 정순우 기자님 기사입니다. 우장산 한울 H밸리움 아파트는 1순위 청약 37가구에 2,000명 넘게 돼가지고 중도금 대출도 가능한 9억 미만 아파트인데 60대 1 넘는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된 사람 중에 반이 계약을 포기했다. 네. 왠지 부담스러운 기사에는 틀림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불패시나 아파트 청약 시장에 최근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네. 수십 대 1 청약을 해서 그러니까 당첨이 됐는데도 네. 청약 포기를 한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처음 모르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이거 그러면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이게 아파트 시장의 바로미터가 청약 경쟁률이나. 네. 저도 그런 얘기 하니까. 아, 예.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지금 최전선에서 약간 이상 신호가 감지가 된 게 아닌가. 이 기사가 뭐 어디 못 들어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네. 높은 기관에서 나온 기사. 네. 더더구나 네. 또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제 떨어지는 걸 주의해라. 네. 이런 얘기 저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큰일 났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네, 네. 근데 이 기사가 나온 시점을 보게 되면 네.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이 기사가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네. 딴 데서도 설렁탕 우려먹듯이 계속 우려먹었던 기사예요. 네. 딴 쪽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걱정할 단계는 하나도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거는 의미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의미가 그래요? 있다 없다를 네, 따지기 네, 전에 네. 사실 미계약이 쌓인다라고 하는 마음 그 기사를 보면서 놀란 여러분들의 마음은 네. 최근 요즘의 분위기가 어떻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돌아보면 지금 굉장히 좀 분위기가 네. 뭐 전세대출 때문에 뭐 축소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심리가 되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가 좀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한 대 더 때린 듯한 느낌이 좀 드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더 크게 와닿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좀 더 크게 와닿는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좀 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 아파트 이제 아까 처음 나왔던 기사의 그 제목의 아파트 이름을 보고 그다음에 네. 청약 가구 수를 보게 되면 우장산 한울 H밸리움 이렇게 나올 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청약 37가구라고 되어 있죠. 소규모네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나홀로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만큼 그동안 심리가 굉장히 네. 쫄렸기 때문에 지금 조급한 마음 때문에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네네.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뭐 중도금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네. 왔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 없이 또는 생각을 좀 덜 하고 들어갔다가 네네. 막상 그 상황을 보고 나니까 그리고 또 주변 환경 자체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 분위기에 조금 많이 휩쓸리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것도 네. 가장 초반부 시점. 아하. 그러니까 가장 초반부 시점의 심리적인 어떤 흔들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네. 그 이후에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이름 없는 아파트 그다음에 청약 단지도 소규모. 네. 그러면 더 중요한 핵심은 앞으로 나와야 되는 네. 대단위 아파트 입지가 좋은 곳에 뭐 몇천 세대 되는 대단지 아파트가 그렇게 되느냐가 포인트지.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계약이 쌓이니까 하락의 전조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좀 허무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가격이 상승되는 모습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한 2, 3년 전에 서울 광진구에 있는 그 이편한 세상이 분양됐을 때도 당시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네. 가격이 높게 분양해서 미분양이 난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때도 언론 기사에서는 하락의 전조라고 그랬어요. 하락의 전조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결국 뭐냐면 언론에서 하는 그 표현 자체는 네. 항상
나왔던 기사를 약간 침소봉대하거나 좀 부풀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가지고 보시기는 좀 그렇고요. 오히려 저는 제가 평상시 말씀을 드리는 청약 경쟁률의 감소라고 하는 부분도 네. 일단 흔히 말하는 선호도가 괜찮은 지역의 대단지라고 하는 부분을 포커싱을 하셔야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이 아파트가 미분양이 쌓이는 현재 상황은 어쨌든 하필이면 이 시점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나오는 단기적인 부침일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높다. 그러면 일단은 뭐 여기 우리가 미분양이라는 거, 네. 미계약분이 늘어나고 네. 당첨됐어도 포기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이런 거는 하락장이 들어가기 전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게 지금 나타났다 그래서 바로 하락장이 시작되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거는 너무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표본적으로 네. 적합하지가 않다. 오차가 너무 심한 정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대다도 근데 우리 얼마 전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나홀로 아파트도 급등한다. 네. 뭐 그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보면은 원래는 엄청나게 불장이라 그러면 이런 것도 원래 완판돼야 되는 거 아닌가. 네네. 근데 그 정도로 자신감을 좀 어쨌거나 뭐라 그러죠? 절반에 가까운 18명이 계약을 포기했다는 건데 이건 37가구 중에 18명이잖아요. 네. 자신감이 좀 없는 거죠. 시장에 대한 자신감. 그렇죠. 네. 그런 건 아무래도 좀 꺾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도 확실하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이때부터는 신경을 쓰고 보자라고 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그 다음 단계인 괜찮은 지역 또는 네. 괜찮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흔히 말하는 우리 아파트를 청약을 하고 싶을 때 대부분 하고 싶어하는 대단지 네. 이런 쪽으로 이 여파가 넘어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지 네. 이것 때문에 먼저 판단해서 움직이는 현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말씀해 주셨던 네네. 것처럼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 50% 아니면 반대로 반전될 가능성 50%란 두 가지 확률이 있는데 네. 50%를 버릴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내용만 가지고 너무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에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의 변곡점이 나타나는지를 네. 이제부터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 지금 홀딩 구간인 것 같아요. 집 네. 있는 사람은 팔지 않고 멈추는 구간이고 집 없는 사람은 사지 않고 멈추는 구간. 그렇죠. 그게 팽팽하게 뭔가 이렇게 팽팽하다기보다는 그냥 홀딩이죠. 지금 상태를 일단 유지하자, 관망하자. 그게 이런 결과로 나오는 것 같아요. 2대1 기사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거래 절벽에 호가 뚝 떨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도 또 그러니까 요즘에 분위기가 요즘 분위기가 뉴스 기사가 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뭔가 혹시 뭐 경제 M 이런 거 보세요? 뭐 가끔 보죠. 저도 네이버 경제 M 자주 보거든요. 네. 웬만하면 시간 때울 때. 네. 근데 그거 보면은 시간 때우더라도 죄책감이 덜 하잖아요. 왠지 공부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경제 M이나 비즈니스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는데 네. 이제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기사들이 제목의 톤이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2대1 기사고 한번 보시겠어요? 집값 폭락, 잠 못 드는 영끌족, 거래 절벽에 호가 뚝. 그래서 대출 규제도 있고 거래 절벽에 집값 하락 공포가 커지고 있다. 9월 거래량이 전월 대비 43% 감소했고 상승폭이 둔화되고 공급 부족에 내년부터는 다시 오를 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 밑에는 또 긍정적인 얘기고 얘기고 여기 이제 대문은 딱 그 느낌이고 강신우 기자님이 쓰셨고요. 유튜버 하셔도 잘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네. 이거는 어떤 의견인가요? 요 기사는. 그러니까 결국 네. 지금 현재 분위기에 사람들이 공포감을 갖는 약간 그런 상황을 조금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띄우시지 않았나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 이 내용 자체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네. 50대 50이라는 확률이 지금 서로 아까 말씀하셨던 건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아요. 상승이냐 하락이냐. 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왠지 최근에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 몇 개를 더해보면 네. 금리 인상했죠.
그다음에 대출 규제. 대출 규제 나왔죠. 네. 거기다가 또 어떤 데서는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미경 나왔죠.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상황에 네. 약간 신문 기사가 어그로를 끄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밑에 그 조그맣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 게 네.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은 공포를 가질 내용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몇 가지 현상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걱정하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등장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요소들이 표면화된 거고 뿐이고 내년도에 표면화될 게 몇 개가 더 있어요. 근데 그건 반대의 표면화예요. 상승의 가능성. 뭐 대표적인 게 내년에 우리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셨던 분들이 네. 내년도에 다시 2년이 돌아오죠. 네. 이분들은 이제 신규 시장에 나와야 돼요. 신규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네. 신규 시장에 나오는 시점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그 시장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시장이 또 이렇게 들썩거리는 상황이 오잖아요. 네. 이렇게 반대급부가 분명히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예정되어 있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확실한 100%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시점에는 또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시장이 되면 이 네. 기사의 분위기는 또 다시 그때 시점에는 다시 올라가나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모습으로 미래를 판단하지 말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네. 현재 모습은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일 뿐 앞으로 지금 닥칠 상황은 상승의 기운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네. 혼돈 상태라서 이게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더 우리가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네. 그동안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든 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끌어다 갖다 붙인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근데 과거까지는 없었던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뭐 한 3, 4개월 전까지만 해도 누가 이런 호가 떨어져서 뭐 그렇다. 집값 이런 게 온다. 네네.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한 5, 6개월 한 반년 전에만 했어도 네. 이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아무래도 좀 바뀐 거는 맞잖아요. 네, 바뀌었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기사화되고 사람들의 공감도 많이 얻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 보면은 네. 어떤 부분이 바뀐 걸까요? 이게 뭐 대출 규제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게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나왔던 각종 이슈라고 말하는 네. 어떻게 대표적인 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푼다. 네. 다시 이제 조금 완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는 나왔지만 네. 그러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 네. 더 오를 수 있을까. 분명히 그런 의문이 있었던 상황일 거예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약간 부정적인 요소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확실히 흔들리는 건 사실인 거죠. 네. 근데 저는 이 흔들리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원래 상승장의 후반부 이후에 저는 침체장이 오긴 온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네.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심리가 죽고 그다음에 공급도 늘고 이런 상황에 맞춰지면 당연히 침체장은 온다고 봐요. 네. 다만 지금은 이 얘기가 나온 시점이 네, 네. 이제 몇 주 기껏해야 한 달 그죠. 정도밖에 얼마 안 됐다. 네. 추세는 길게 봐야 되고 몇 분기를 봐야 되는데 네. 저는 지금 현재 나타난 이 심리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벌써 이제 10월 하순에 네. 접어들고 있잖아요. 네, 네. 원래 부동산 비수기예요. 네. 원래 비수기이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도에 되면 또 반대로 그 대출 규제가 원래 그 연말에는 조이고 네. 연초에는 좀 풀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대부분 네. 그렇죠. 작년에도 대출 규제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네. 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적인 요소도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은 분위기가 이렇구나. 그러면 심리적으로 그럴 상황이구나. 그러면 다음 분기는 네.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봐야죠. 당분간 조정이 있다. 뭐 이게 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민일보 기사인데 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에요. 보시면 고덕, 방배, 성동, 서울 곳곳에서 아파트값 하락이 속출하고 있다. 네. 네, 요런 얘기인데, 이게, 그쵸? 보면은, 상승을 하긴 하네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 폭이 줄었다. 그러니까 그쵸? 이게 느낌이
좀 전에 보셨던 기사가 네네. 있잖아요. 좀 전에 이게 보통 이 심리학에서 기준점 효과라고 불러요. 네네네. 근데 이게 뭐냐면 뭐 금리 인상이다 뭐다 뭐 영끌에서 뭐 거래 절벽 위축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기사를 보게 되면 네. 아 떨어지는구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하지만 상승하는 폭이 줄어들었다가 팩트예요. 네. 상승하는 폭이 줄었다. 네. 네네. 상승이 그동안은 예를 들어 1%가 상승했는데 0.5%로 바뀌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분기별로 추세를 봐야 된다고 말했을 때 네,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아 이제 조금 힘이 빠지는구나라고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 기사 내용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0.5% 상승은 상승세 유지예요. 네. 다만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네.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 그러니까. 하락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금 네. 아마 되게 많거나 되게 심리적으로 맛이 가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네. 거죠. 아, 저도 하락한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사가 쫙 쌓여 있길래, 네. 와, 그러면 이제 이번 주부터는 꺾였나 보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일보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부동산원에서 나온 건데, 지역별로 인기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결론은 상승이에요. 상승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상승폭이 좀 줄었다. 네. 오르긴 오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눈을 좀 가지시는 게 훨씬 네. 더 좋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락의 어떤 추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대신 그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크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네. 분위기 자체가 계속 이어질 것들을 이어지는지를 관찰해야 되는 정도로는 도움이 되는데 네. 이걸 가지고 분명히 누군가는 밖에서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서울의 집값 네. 수도권의 집값 떨어졌대. 네. 큰일 났다 야.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맞아요. 거죠. 이제 끝났다. 그런 얘기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다시 상승이 온다면 네.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의견을 양쪽을 강화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이나 연초에 얘기했었던 상승의 이유들. 네. 예를 들면 공급 부족이라든지 네. 서울의 이제 공급 대책들이 비현실적이라든지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재개발, 재건축을 실제로 진행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들. 네. 그다음에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하기 어렵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는 지금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원인들은 지금 변화된 거는 없나요? 근본적으로? 그렇죠. 변화된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서울에서 드디어 땅을 파고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느냐. 네.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사전청약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네. 뭐 공급한다고 얘기하지. 네. 이거는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 심리가 네. 늘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현장에서 뭐가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다가올 3년 후 입주할 때 영향을 미칠 만한 물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다. 네.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위축되거나 흔들리는 상황은 네. 혹여라도 내가 들어갔다가 손실을 보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이 손실 회피 성향이 네. 강하게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네. 가격이 비싸니까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손해다. 네. 이 생각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생각을 좌우하고 계신 걸 거예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건 좋지만 네. 이 몇 주, 1, 2주의 이 내용만 가지고 내 모든 판단을 결론 짓지 말고 앞으로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를 지켜볼 만한 흐름을 더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여튼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지금 이제 들었을 때 느끼는 거는 그러면 이제 상승 기조라는 게 아직 꺾이진 않았으나 네. 뭔가 심리적으로 지금 불안함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 심리적인 불안감이 늘어나면 언젠가는 분명히 네. 위축되는 상황이 온다. 이거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만큼 지켜보고 그다음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럼 들어갈 곳이 어디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지. 네네. 그래서 떨어질 거니까 도망가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회가 없어요. 본인들이 네네네.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계속해서 조금 더 공부하시면서 꾸준히
보셔야죠. 네.